오늘 또 중동 전문가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조한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국통이죠. 김희교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말이죠. 정말 트럼프는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거의 쫓겨날 판입니다. 여론이요? 장난이 아니야. 오.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전쟁 다룰 때 미국에서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기름값에 예민하다. 다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름값이 너무너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 전보다 거의 3배 가량 올랐어. 우리가 지금 리터당은 얼마쯤 합니까? 휘발유 한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 2,000 조금 윗선. 미국은 거의 4,000원까지 육박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거를 전격 발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때 왜 만들었냐면 부족한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정확하게는 대통령 권한으로 민간 기업의 생산을 강제하거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발동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방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건 잡겠다. 굉장히 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재미있었던 거는 국내에서 최고 가격제 실시했을 때 경제지하고 좀 일각에서는 그 시장의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 북한 아니냐. 예, 북한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비난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뭐 북한의 곱하기 제곱이죠. 그러네요. 이걸 네. 그 논리 적용하면 공산당이죠. 그렇습니다. 오. 네. 미국이 지금 기름값 때문에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저도 미국에 있어 봤는데요. 보통 한 3달러 선에서 하거든요. 갤런당? 예, 갤런당. 지금 8달러가 넘었었으니까 와. 캘리포니아에서 그런데요. 사실 미국 일반 시민들이 돈 쓰는 거 보면 월급 들어왔다가 그날로 다 사라지는 시스템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요? 그 다 카드로 끌고 그날 되면은 돈이 다 사라지는. 와. 예, MC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런데. 왜 그렇게 불똥이죠? 갑자기 막 들어오는데 기름 많이 쓴다는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미국은 기름 많이 써. 트럼프 잡아야지. 날 잡아요. 트럼프를 잡아야지. 갑자기. 깜짝 놀랐네. 예. 그 미국 소비자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유가가 예민하다. 상당히 심각한 생활고와 바로 이어집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도달을 한 거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또 실제로 그 법을 시행을 해야 되는 네. 장관이랑 또 트럼프랑은 말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장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 잡혀. 말이 되냐 이렇게 해고 잡힌다고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어.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라고. 저건 말 다 가짜 뉴스야. 통제가 아예 안 되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폭락했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자, AP통신이 조사한 건데요. 트럼프 국정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33%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취임 이후에 최저입니다. 최저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경제 분야 아무래도 이제 유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이쪽 지지율이 30%인데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1기 포함해가지고 최저치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1, 2기 다 포함해서 최저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란 전쟁을 지지한다도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애를 아직도 그거 안 끌어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좀 끌어낸 경험이 있어서 잘하는데 이런 거 끌어내야 돼. 이거 미국 다 주고 전 세계 다 주고. 수계 전문가인데. 미국 양당제잖아요. 그것도 네. 상당히 고착되어 있어요. 상원 하원 다 몇 석 차이 안 나고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33%면 이건 정말 기적의 수치입니다. 거의 나오기 힘든 수치예요.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지지율은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바닥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랬다면 쫓겨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거 못 네, 버텨요. 아니, 미국에서 누가 그래도 쫓겨나요. 그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을 노력을 해서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기대가 없군요. 그때 갑자기 여기서 지금 완전히 나는 진보야라고 선언해도 사람들은 믿을 거고. 그래도 믿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휴전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절대 휴전 연장은 없어.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도 연장하죠. 그럼 그러려니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안 놀랜다. 와,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의 거야. 80년 노력한 결과예요, 그게. 결국 그 피해는 미국이 고스란히, 전 세계가 고스란히, 특히 아시아가 지금 아주 죽을 맛이거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들여져 갖고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안 놀라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맞아요. 네. 주식 시장도 우리 코스피도 안 놀래더라고요. 오늘 버티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나오는 보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오늘 9시 코스피 열리는 시간이 제가 진짜 너무 두려웠거든요. 저도요. 그 상황을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란은 끝내 협상 참여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자 트럼프는 확실히 급한 것 같아. 네. 지금 뭐 국내적으로도 어렵잖아. 네네. 확실히 트럼프는 급해.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선제적으로 휴전을 무한정 연장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참 쉽게 살아 이놈은. 기간도 없이 그냥.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요청에 기반해서 이란의 지도부와 대표단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 태세도 지속된다. 이거는 이번에는 시한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모양새가 너무 빠지잖아. 어제도 또 하루 연장한 거잖아. 네, 그렇죠. 슬그머니. 동부 시간인가 뭐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무기한으로 연장을 또 해버렸습니다. 역시 트럼프다운 게 누가 봐도 지금 트럼프가 아주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명분이 뭐예요? 아, 파키스탄이 요청했다예요. 네. 자기가 요청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란이 통일된 합의안을 가져올 때까지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콩가루 집안은 미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벤스는 전쟁 반대했고 네. 대부분 반대했고 헤그세스만 주전파고 본인만 지금 매일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통일 안 된 거는 본인이야. 본인 미국이에요. 근데 요청은 파키스탄이 한 거고 이란이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강 공원에 자주 가는데 그 물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한 발 떨어져서 큰 흐름을 봐야지. 아, 흐름으로 봐야 돼. 물결만 보면은 트럼프에 놀아나요. 저 정리를 해보면 네네네네. 우리 시간 2월 28일 날 미국이 전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원래 원인은 핵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메네이 지도부를 다 죽여버렸어요. 네. 그러고는 무조건 항복해라. 뭘 무조건 항복을 해요. 핵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리고 다음 지도부는 내가 세운다. 딴 사람 나오면 내가 또 죽일 거야. 이랬거든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 그러더니 이란이 호르무즈라는 목을 잡았거든요. 미국 트럼프 세계 경제 목을. 네. 그때 많이 멘붕이 날라갔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지난달 21일 날 48시간 여유를 주고 호르무즈 해협을 안 열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거야 그랬어요. 네. 자,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5일간 유예할 거야. 10일간 유예할 거야. 2주간 휴전. 그러더니 21일이거든요. 네. 갑자기 말 바꿔서 22일 저녁까지야. 그래 또 뭐라고 말했어요? 무제한 휴전이야.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4월 말이 되면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무제한 군사작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요. 2달 지나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수치 나왔지만 미국 내열은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계속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가 양면이 있는 게 그나마 휴전이 연장되니까 안도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전쟁하면 피곤하니까 이란을 말려주기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봉쇄를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란이 말라 죽겠어요?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더 막아버릴 거라고요. 그럼 이제 유가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역봉쇄를 안 풀잖아요. 트럼프는 쉬운 방법을 이게 쉬운 거야라고 선택했는데 오히려 이게 장기화되면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할 거고 무력 충돌이 있을 거고 그럼 유가는 더 폭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상황이 잠깐 숨을 돌렸지 네. 미공책이다. 이 무기한 연장이라고 한 게 꼼수라고 보여지는데요. 휴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꼼수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벨센트 재무장관 이 사람은 그나마 트럼프 참모 중에서는 제정신인 사람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하르그스메 그 저장고가 기름이 다 찬다. 이제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름 나오는 유정은 계속 기름을 나오게 하지 않으면 막혀서 못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계속하면 트럼프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역봉쇄를 해놓고
시간을 지금처럼 일주일 조금만 더 끌면 하르그스의 저장소에 기름이 다 차고 그러면 기름 원유를 캐낼 수 없으니까 유정은 막히고 그렇게 되면 이란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이란이 왜 시간 벌기용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꼼수가 숨어 있어서. 이란도 그러면 그걸 알고 있고. 알고 있죠. 그런 거였어? 야, 기름이 너무 넘쳐서 걱정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개가 사람을 물면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사람이 당황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특유의 광인 전략이에요. 그렇습니다. 즉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로 뭐든지 한다 이런 거거든요. 네. 난 뭐든지 하니까 무서우면 비켜 이거거든요. 근데 이란은 신종 체제예요. 안 먹혀. 이쪽은 또 다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안 먹혀.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석유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지금 이러면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통했거든요. 근데 저쪽에 안 통하는 상대를 만나니까 만난 거야. 당황했어. 지금 양쪽 광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이냐? 미국은 여론이 있어요. 이란은요. 여론이 없죠. 없어요. 거기는. 덜하죠. 덜하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 시간 벌었어 그러지만 이건 좋은 수가 아니에요. 빨리 합의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는 이란이 키를 잡게 되는 그런 양상이 돼버렸는데요. 네. 이란도 이제 바로 입장을 냈거든요. 이란 타스님 통신 보도인데요. 이란 협상단이 2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을 했다. 네. 미국이 합의 직후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협상 불참을 결정을 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휴전을 즉각 시행하도록 압박하지 않은 점, 그리고 1차 협상 과정에서 기존 합의 틀을 벗어난 요구를 제시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대응도 이란 측의 협상 불참의 이유였다. 뭐 우리한테만 바라고 니네가 뭐 한 건 없지 그렇죠. 않느냐 뭐 이런 거 같고요. 네. 이란 외무장관도 강경한 입장을 또 냈습니다. 자,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는 것은 전쟁 행위고 따라서 이는 휴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상선을 공격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는 것은 항구 봉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위반 행위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뭐 트럼프의 일방적 휴전 우리는 그거 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이란이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막 이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예. 우리 알파고 기자님, 지금 이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럼 이란에서는 언론사가 뒤를 이렇게 대주는 세력이 있어요. 정치인들의 언론사가 따로 있고 혁명수비대의 언론사가 따로 있고 언론사마다 따로 있어요. 아니, 신학자들의 말을 듣는 언론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혁명수비대로 가깝다는 식으로 좀 이름 있는 언론사들에서 나온 기사들 보시면 휴전도 잘못했었다 원래.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외교부의 말 안 들었어야 된다. 그냥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왜냐하면 이제 친구 국가들 중국, 뭐 파키스탄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란이 하필 미국이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때까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동접권도 취했는데 이대로 가면 다른 것들도 취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완전히 미군의 중동으로부터 졸수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우리가 뭐 하다가 물론 우리의 시설들이 파괴되겠죠. 뭐 공장들도 파괴되겠는데 네. 미국이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원래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2주를 줬기 때문에 시간이 생겼지만 원래 그 2주도 안 줬었다면 그 우리한테 쏠 그 미사일들의 그 운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됐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란에서는 전쟁을 하고 싶은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왜 괜히 그 휴전을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줬냐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편에 이 말도 있어요. 우리는 이 정도를 획득하는 것도 이제부터 획득할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또 우리는 잃을 것들 있잖아요. 적당히 이 수준에서 우리는 빨리 협상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더 획득할 수도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우리의 다리들, 뭐 이런 게 있죠. 뭐죠 이제 절도들이 다 날아갈 건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협상을 보자. 왜냐하면 부통령은 왠지 하고 싶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란이랑 사이가 좋은 마디안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기사에 따르자면 사실은 벤스랑 어느 정도 합의를 봤었대요.
근데 기사를 다른 기사들에서 붙여서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벤스 얘기로는 지금 니네들이 뭐죠 오바마랑 했던 핵 얘기를 그대로 하면 트럼프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 부분에 있어서는 오바마한테 해줬던 것보다 조금 더 니네들을 포기하고 대신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주도권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니네들도 얼굴을 살리고 우리 트럼프도 얼굴을 살리고 마무리하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는 자꾸 이런 TV스를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제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보기에는 뭐야? 그러면 나는 뭐 그래도 오바마랑 비교했을 때 나 호구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욕봉쇄해 해가지고 이렇게 꼴이 났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 기사를 분석하지 본서. 지금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앞에는 서로 납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에 맞아요. 예, 거의 좀 약간 일종의 해적 행위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석유들은 자 미국 재정부로 가지고 갔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5년 핵 협정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하면은 트럼프가 야 이제 내가 오바마 이겼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돼요. 뺏어가고 싶어요. 그 안에 있는 핵 물질을 뺏어가고 싶어요. 450kg을 반출시켜라. 그거를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정리를 또 하세요? 네. 정리는 제 역할인데 우리 선생님은 좀 거기에 좀 깊이 있는 분석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정리는 제가 하고. 화면에 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정리는 내가 하면 되는데. 원래 2015년의 합의가 뭐냐면 우라늄 농축 얘를 많이 농축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90%가 되면은 우라늄 탄이 되거든요. 핵무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이란이 5%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원자력 발전이니까. 그렇죠. 근데 5%를 넘는 순간 의심이 돼요. 의심되니까 올라가니까. 3.67 제가 정리했잖아요. 2015년에 20% 이상을 200kg을 가지고 있었고 5%까지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무려 10,000kg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64kg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달려가서 야 하지마 5% 이내로 낮춰 3.67 그리고 300kg만 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반출해 러시아로. 알았어 경제 제재 해제해줄게. 그리고 앞으로 15년 후 2030년이면 그때는 대안도 없애줄게. 이게 2015년 합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게 싫었어요. 농축 권한 자체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일몰 조항 그런 거 없어. 그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란이 버티니까 지금 벤스는 가서 제가 1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 안을 낸 거예요. 그렇죠. 15년보다는 길잖아. 그리고 20년이면 대충 농축 권한은 농축 시설들이 다 노후화돼요. 그러니까 20년을 벤스가 던지고 이란이 그러면 싫어가 아니라 알았는데 너무 길잖아. 요즘 줄일까? 이렇게 1차가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조합을 하는 와중인데 트럼프가 지금 알파고 기자가 말했듯이 역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 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란이 외무부가 이건 아픈데? 그러면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풀을게 17일 날. 그랬더니 미국이 반응했으면 협상이 되는데 더 강화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 날 진짜 나쁜 혁명 놈들이야. 수비대가 그래? 그건 우리도 할 거야. 그래서 판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든 오바마 때보다는 나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벤스와는 조금 난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 왜 했니? 이럴 것 같으니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벤스 안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막 또 진짜. 네, 요런 물결 보지 말라고 했는데. 잔물결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잔물결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잔물결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이란 휴전 연장 무기한이 아니고 3일에서 5일 정도 의향이 있다. 잔물결 오지 마. 놀래면 안 된다니까. 잔물결이야. 놀래면 안 돼. 잔물결에. 우리도 피곤하다. 한 발 떨어져. 약간 내가 볼 때는 좀 본인이 생각해도 좀 멋쩍었나 봐. 저는 이것도 좀 정리해야 될 거 뭐냐면 지금 원래 예전 대통령들이라면 주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니면 어디에 갈 때는 기자들이 모여 들어와가지고 거기 질문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 야 인터뷰? 폭스뉴스야. 전화 무기한 아니야. 한 3일 하다가 반응을 보고 3일 그럼 내가 쫄보야? 그러면 또 다른 CNN 전화해. 이틀이다. 이틀 아니야. 무기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 변할 때마다 언론사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유독 좀 전화 인터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신들도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상태가 멘탈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뭐 잠도 못 자고 점점 예민해지고 소셜 미디어에 정제되지 않은 글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 측근들도 좀 트럼프를 향해서 이상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기한 안 정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속보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불안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이제 들키는 거예요. 이제 들켜버렸어. 네, 관세도 그렇잖아요. 아. 내 맘이 하다가 위헌 나왔잖아요. 지금 이민단속부터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트럼프 매직의 환상이 지금 깨지기 시작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질 때는 어떻게 깨졌냐?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깨진 거야. 아, 예.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현 상황은 이제 알겠고 이제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앉아야 되는데 전 숫자를 근데 그 제대로- 공은 결국은 이란이 갖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저는 이란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알아야 돼. 지금 우리는 숫자를 제대로 저는 팩트 체크를 못했지만 최소 몇백 대 정도 미국의 특별한 그 비행기들 있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가는 그 운반 헬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 한 몇백 개 정도 중동에 갔다 왔다 했대요. 그래서 협상으로 가면 좋은데 네. 협상을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충분히 테이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군사 대비 태세를 봐야 돼요. 지금 세계 항모 전단 원래 아브라함 링컨호가 아라비아에 있고 지금 부시호가 증파되고 있고 원래 지중해에 있던 포도함이 합류하기 위해서 스웨즈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가 있는 미국의 주요 선박이 전체 선박의 40%예요. 미국의 주요 선박이 300척이거든요. 근데 선박은 300척이 있다고 해서 함정이 다 쓰는 게 아니고 3분의 1은 휴식, 교육, 3분의 1은 MRO 수리, 3분의 1만 작전에 투입되거든요.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중에 거의 한 40% 거의 가 있거든요. 이게 전체예요. 다 갔다고 봐야죠. 네, 항공모함도 11척이지만 실제는 서너 척이거든요. 다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포도함은 지금 작전일이 300일이 넘었어요. 아 너무 피곤해. 원래 정상 작전일이 6개월이거든요. 여기 있는 함정도 뭐 전 세계에 납포한다? 있질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증파된 지상군 병력도 제한적인 지상전에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지금 트럼프는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다. 코너 몰렸어. 작전을 해도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뭐 전면적인 건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네, 제발. 가장 핵심적인 건 어. 미국의 역봉쇄가 어떤 형태로든 풀려야 돼요. 아 그게 먼저구나. 네, 그게 풀려야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미국의 역봉쇄를 풀 수 있는 힘은 지금은 한 2개 정도 된다고 봐요. 하나는 걸프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도 죽고 있다. 아.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에 전화를 했어요. 중국에 전화해서 이 호르무즈 빨리 풀게 니네들이 힘을 좀 써다오. 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아랍에미레이트도 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 이 봉쇄해버리면 미국만 봉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봉쇄하면 이란도 봉쇄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걸프 국가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다 죽을 맛이야. 같이 죽는 거니까 그걸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미국의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거기 봉쇄하면 대개 이란에서 나오는 선박은 대부분 중국으로 향한단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일부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괜히 배 잡아서 미국의 이중 용도의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까보고 그러고 있다. 네, 지금 까보더라고요. 중국의 예. 이중 물품이 예, 중국의 까보고 정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5월 14,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아직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중 정상회담. 예,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이 자기 패를 마련하는 것을 하나 있고요. 중국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이까지 만약 간다면 뭐를 주고라도 이걸 풀려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이거 카드도 풀린다. 좋게 안 봅니다. 또 안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기분이 나쁜데 참고 있었어요. 왜냐 베네수엘라 석유 가던 거 막혔어요. 그다음에 이란에서 가는 것도 그동안 나오다 역봉사니까 막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게 중국 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한 15% 되거든요. 근데 이 원유 가격이 시가보다 50에서 20%가 싸요. 얘가 들어가면 중국의 석유 가격을 낮추고 네. 인플레이션을 하방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막혔잖아요. 네.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상품도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타격이 중국으로 갑니다. 타켓이. 그럼 전선이 넓어져요. 그러면 지난 4월에는 트럼프가 나 바쁘니까 안 가. 전쟁 때문에 베이징. 이번엔 시진핑이 너 오지 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시진핑은 카드가 있거든요. 미국 대도 안사가 히터리 수출 막아버려요. 그럼 트럼프는 깨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선을 넓히는 게 트럼프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칼끝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은 결과적으로 그 카드를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급한 시진핑은 급하지 않아요. 아, 훨씬 좋네. 급한 건. 그러니까 전선이 넓어지는 것도 지금 중국으로 가는 원유 수송선이 막히니까 시진핑이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위험해. 아, 좋네. 외교부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 분위기는 그러니까 좋아. 중국 카드는 이게 확산된다고 해서 전선을 넓혀서 트럼프에게 유리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상황만 잠깐 좀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결론을 좀 짓자면 미국은 지금 다급하고 네. 호르무즈를 어찌됐든 역봉쇄한 걸 풀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좀 그리고 원래 지켜보도록 돈 하겠습니다. 주기로 했었는데 안 보냈어요. 돈을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돈이 입금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란한테 우리는 니네들에 묶어져 있는 돈도 어느 정도 주겠다고 했는데 네. 돈이 움직였어요. 근데 입금이 안 됐어요. 안 됐어? 예. 아. 움직임까지는 있었는데 예. 자, 이스라엘은 협상 결렬이 되기도 전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와. 정말 이게 전쟁 광이다. 네. 정말 나쁘다.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밝혔는데요. 이란은 여러 목소리를 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미 조율을 마쳤고 즉각적으로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휴전이 시작된 직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중동 전역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쟁 재개를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주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의 이스라엘 방문 당시에 양국은 이란 전역의 국가 기관시설 및 에너지 기반시설 타격을 포함한 공동작전 계획과 타격 목표 리스트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생님 여기서 나쁜 언급된 놈들이야. 사람이 있어요. 브렛 쿠퍼. 네. 네. 브렛 쿠퍼 누구냐면 원래 카타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부를 어디에 옮긴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큰 부대가 9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센트컴이고 중부 사령관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거기에 대장이에요. 브렛 쿠퍼. 네. 자, 저도 몰랐는데 이번 계기를 알게 됐어요. 브렛 쿠퍼가 이스라엘 라인이에요. 아, 이스라엘 사람이야. 예, 이스라엘 라인이에요. 친 이스라엘 라인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누구랑 협력을 해야 돼요? 미국 안에서. 펜타곤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현장에서 보고 어디로 가요? 중부 사령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중부 사령관의 대빵은 브렛 쿠퍼이고 브렛 쿠퍼는 친 이스라엘 라인이에요. 아. 그동안 했던 말들 보세요. 역시 우리의 제일 훌륭한 제일 용맹한 동맹국은 이스라엘이다. 아. 아니 무슨 나토 회원국들 아니에요? 한국이나 일본 아니었어요? 이 가장 언제 나쁜- 이스라엘 튀어나온 거예요? 가장 나쁜 시그널이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미리 그 라인을 이미 확보를 해놓고 그걸로 시작했구나. 아.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아. 시간이 없더라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타냐후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막았다. 네. 자기들이 홀로코스트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7에서 8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아, 가자 지구 인구가 200만이거든요. 그럼 4%가 죽은 거예요. 진짜 너무한다. 그럼 여기서 하마스는 15,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55,000명 정도는 다 민간인이 죽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금 레바논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뭐 정밀 폭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정밀 폭격해서 저만 죽일 수 있나요? 안 되죠. 다 죽어요. 네. 지금 이스라엘은 이번 가자 물론 하마스가 공격했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가자 지구 레바논 전쟁은 사실은 거의 홀로코스트와 유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자 지구 말씀하셨는데 터안 지구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군이 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아, 학생들을 향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4세 소년이 사망하고 그 아이를 찾으러 갔던 30대 남성이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 작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다수가 전쟁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거의 1,000만에 육박하면서 상당히 우경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스라엘 제국주의, 이스라엘 민족주의 이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의 홀로코스트의 코스프레 이게 이 거꾸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 뭐 일방적인 공격, 뭐 전쟁의 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 바로 도덕성, 윤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 그건 본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밖에서 소란이 있으니까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나와. 네. 학생들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막 퍼붓습니다. 이거는 올해 내각에 들어갔던 아타마리 벤길 장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안보부 장관인데 예전에 나테냐후도 인사조차 안 했던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각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내각에 앉혔는데 안보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 사람 뭘 했냐면 소환 지구에 있는 불법 정착민 위주로 최소 10만 개 무기를 뿌렸어요. 와. 최소 이거는 이스라엘 원래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서한 지구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불법 그 사람 정착민들 그 60만 명. 사람들한테 무기를 뿌렸다고. 네. 와.
나라에서 예, 안보부 장관이 그걸 이제 법안을 그 약속으로 내각에 와. 들어갔고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한 지구에서는 10만 명.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소한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상대로 폭력 사건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런 사람 중에 일부가 지금 이런 짓을 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타냐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인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이스라엘 병사가 예수상을 파괴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사과했어요. 네타냐후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일이지만 예수상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우상물이고 상징물에 불과하잖아요. 네. 실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격 분열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입니까? 오히려 인류를 구하고 있대요, 자기가. 진짜 이거는 악마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우경화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극우 세력들이 네타냐후 연정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리에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흐름이 우경화하면서 극우들이 이 여론을 주도해 버리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숫자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국회에 120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예, 네. 이스라엘 국회 120석이 있는데 이 장관의 정당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회에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각에 2명 들어갔어요. 그 6명 국회의원 중에서 2명이 내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거네. 네. 알겠습니다.